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역세권이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도심과 연결하는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인데요. 특히 주민 참여 기반 구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웃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서 색다른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 네일로의 성지였던 순천역 주변은 역전시장 쇠퇴와 함께 역세권 전체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TX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역 건너편 안심거리 500m를 지나 동천 테라스에서 배를 타고 정원 박람회장 호수 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지와 정원을 도심으로 확장한다는 순천시의 계획이 실현되는 중간지대가 바로 순천 역세권인 셈입니다. 34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역세권 마을 단위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태수도 순천의 콘텐츠 마케팅 천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에 개관할 역세권의 랜드마크 생태 비즈니스 센터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역세권 도시재생에 참신한 아이디어는 역전 사람들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해 지역 공동체 기반을 회복시킨 점입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만나게 됐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만나구나.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극장이랄지. 역전 시장 상인들이 환자 대부분이라서 순천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병원. 프랑스에서 농사를 배우러 순천에 온 청년, 청춘창고 창업자 등 14명의 주민 인터뷰가 담겼고 10월에는 2권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이 역세권의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을 가든 순천 구도심을 가든 신도심을 가든 모든 그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순천 역세권이 재개발이 아닌 진정한 도시재생으로 성과를 내면서 순천만 생태 관광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국내 최초의 드론을 활용한 항공관제로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넓은 권역과 많은 인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일 박람회장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있으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론이 현장에 도착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고 안전요원이 목걸이형 카메라로 환자의 상태를 전송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또 미아나 음주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드론 안전 관제 시스템이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작은 시설인 물모이가 새로운 산불 예방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이 빗물을 머금게 하면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급할 때는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데요. 순천의 전남 최초로 진행된 물모이 실험 현장을 강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 나뭇가지로 둘러싸인 작은 구덩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순천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작은 빗물 저장 시설 물모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마른 토양과 삼림을 타고 확산되는 산불. 빗물을 모아놓으면 주변이 촉촉해져 산불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유사시엔 소방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산불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조성하기로 했고 많이 조성해서 산불 대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물모이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모아 홍수나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폭염 시 지하수 증발도 막는 등 다양한 생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과 나뭇가지 등 친환경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물모이에 빗물을 모아두면 산불 예방은 물론 야생동물의 휴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모이의 효과는 이미 타국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물모이를 한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방지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물모이로 복구를 해서 아주 살림이 더 빨리 자란 사례가
역대급 가뭄으로 지역을 비롯한 전국이 크고 작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방법인 물모이가 새로운 산불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스코그룹이 광양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추가로 짓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투자심의협의회를 거쳐 광양 율촌 산업단지 47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한라 IMS로부터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해당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리튬 생산 공장과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공장 증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생산은 연간 8만 톤,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 지역에서만 연간 15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폭행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이 사라져버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늑장 수사로 인해 저장 기간이 지나서 영상이 자동 삭제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65살 김모 씨는 집에 가던 중 처음 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를 막더니 욕을 하면서 동시에 그냥 가격을 했어요. 다짜고짜 때리는 거예요, 그냥. 김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당시 자신이 폭행당한 영상이 찍힌 CCTV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싸우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사람 혼자 쫓아다니더라고요. 김 씨는 폭행 전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경찰서에 간 김 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요청했던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말을 듣고 9일이 지나서야 CCTV 영상 확보에 나섰는데 관련 영상이 저장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늦게 났겠지. 좀 더 이제 다른 사건 진행하고 이때 가도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요 증거가 사라졌는데도 경찰은 김 씨에게 2달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업무잖아요, 기본 업무. 왜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지금도 봉급 주는데 우리 치안을 맡아주라는 얘기인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김 씨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올해로 57회를 맞은 여수 거북선 축제는 잠시 후 8시 반부터 충민사와 고소대에 등지에서 재래 행사를 시작으로 통제형 길놀이, 불꽃쇼, 멀티미디어 쇼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대 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오는 7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 주 행사장을 임진왜란 당시 묵과 시험장인 망해각과 염로각이 있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하고 통제형 길놀이도 밀집에 따른 안전을 고려해 이순신 광장에서 진남관을 거쳐 여수 세계박람회장까지 동선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남양면 지역에 LP가스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지난해부터 국비와 군비 9억여 원을 투자해 2톤 용량의 LPG 저장 탱크 2기와 2.4km의 배관망을 설치하는 남양면 남양마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준공식을 갖고 62세대에 대한 가스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9년 남양면 우도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 대서면 촉동과 복내면 연포, 2021년 두원면 대전마을에 LPG 공급을 마쳤고 올해는 도화면 여의천마을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선 KTX 증편을 위한 정치권 등의 단체 행동 관련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고속철 개통 이후 호남선의 운행 여건은 처음 그대로인 반면 경부 경전선은 필요에 따라 편수를 늘려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남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역사 곳곳이 붐빕니다. 광주에 하나뿐인 고속열차 승하차역인 탓에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은 더 혼잡합니다. 주말 평균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열차는 하루 평균 88대. 타고 내리는 이들은 11,000명에 달합니다. 이용객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광주 송정역 KTX 노선은 2015년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과 부산, 진주 등을 잇는 경부고속선과 경전고속선이 그간 차차 차편을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19년과 2021년 서울과 진주를 오가는 KTX 열차 운행을 주말 기준 각각 4회, 2회 늘렸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동대구역을 경유하는 KTX 12편이 증편됐는데 열량짜리 KTX 산천열차를 2개 연결한 중년열차도 함께 배정됐습니다. 2015년에는 포항 서울 직결선을 평일 기준 하루 4차례씩 늘렸고 좌석도 기존 열차보다 2배 더 많은 차량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서대구역에 배정된 KTX 열차편까지 더해지면 호남선과의 편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울산이나 부산 쪽에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쪽은 이용할 때는 그렇게 전남권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차편이 많으니까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그게 예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남선 KTX 증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선로 용량 포화에 운용 차량도 한정되어 있어 다른 노선의 차편을 줄이지 않는 한 당장의 호남선 증편은 장담할 수 없다는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송정역 이용자가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코레일이나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좌석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남 지역 시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타 시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증편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여유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함께 5월 한 달간 무료 입장을 진행합니다. 첫 행사는 내일 열리는 미술관 어린이 놀이터로 향수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 국제전과 미국 작가 리처드 케네디 전시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 웃장이 K관광마켓 10선에 포함돼 정부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육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통시장 고유의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 경제 견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 풍물시장과 광주 양동시장, 순천 웃장 등 K관광마켓 10선을 선정했습니다. K관광마켓 사업은 MG와 중장년, 실버 등 세대별 선호 프로그램 등을 집중 분석해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민간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광양 금호대교 인근의 복합문화공간 파크 1538 광양 착공식을 열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크 1538 광양은 지역면과 연계해 빛의 물결 콘셉트가 적용된 지상 4층 규모로 홍보관과 교육관이 함께 들어섭니다. 특히 파크 1538 광양에는 광양제철소 역사는 물론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소재 전시 공간과 시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미술관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수산단 입주기업 공장장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항만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낙포부두 개축 공사를 두고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